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9일 울프입니다. FCBGA 발바닥 각질에서 시작했죠. 앞뒤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과 중단기 트레이딩 의견을 드려보고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 신한금투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추세 우상향을 순항 중에 있다입니다. 투자 아이디입니다. 고성능 기판 수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하반기에 좀 예정된 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통상 반도체 기판이나 서버형 기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수요 준비에 따른 양산 준비를 진행을 하고요. 또 양산 체제를 진행하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매크로 영향으로 있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요 견인에 따른 이러한 업체들, 고성능 PCB의 업체들에 대한 매출 이익 및 영업 확대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대덕전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차트를 보면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가 있는데 현재의 주가의 큰 흐름을 보고 있자면 추세 우상향의 순항 중에 있다. 자, 구체적인 차트를 좀 보자면 하단 디스카운트 추세선에서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이 파란색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검은색 실선은 지지와 저항선으로 한번 그어봤습니다. 여기를 좀 더 돌파해 준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그려지겠고, 그렇지 못하고 맞고 내려온다면 하향 추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자면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신한금투 심원용 오강호님께서 FCBGA 출하가 견조하고 패키지 기판 피크아웃을 논란을 이겨낼 원동력이 있다. 바로 이제 출하가 견조하기 때문에 피크아웃 따위는 문제 삼지 않는다. 세트 수요 둔화로 인한 전방 재고 축적과 계절적인 서버 주문 감소 등 하반기 반도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인정한다. 자, 중요한 거는 2024년부터 하이엔드급 기판 수요 대응이 본격할 건데, 자, 이런 플리츠 기판의 선제 투자와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대덕전자가 가질 고부가 가치의 시장에 진입의 기회가 있으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FCBGA 사업 아이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 경우 이런 EBITDA 마진율이 40% 정도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덕전자가 가지고 있는 매출 대비 이익률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FN 가이드를 보면 주중 현황의 연기금이 8.26%, 1년 사이에 79% 정도 상승을 해줬고, 사업 요약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단기 순이익 대폭 증가, PER과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상당한 고평가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반도체용 PCB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가지 PCB 기판들이 있는데 FCBGA라는 것도 있고 FCCSP, 그리고 그냥 CSP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쉽게 설명해서 실리콘 조가리를 그냥 기판에다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브릿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다이라는 실리콘 조각에서 여러 가지 다리들, 배선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판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공시를 보면 연기금 형님들께서 8.26%로 보유 지분을 늘렸고요. 주요 제품이 현황을 보면 인쇄 회로 기판, 메모리, 비메모리, 스마트폰, 전장 등 해서 100% 이상 매출이 나고 있죠. 사업 가동률을 보면 91%입니다. 풀가동이나 다름없고, 향후에 기계 장치에 대한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서 1,1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있다. 자, 수주 상황을 보면 이런 것도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을 잘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주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FCBGA나 BGA 타입의 그런 기판들은
엄청난 연구 개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 비용이 좀 다소 적은 편인데 1% 내외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다. 자, 그 외에 개발 중과 개발 완료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대덕전자가 1등, 인터플렉스,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업체들이 또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좋고 나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외 종목으로는 엑시콘 DDR5 전환과 서버향 SSD 확대로 인한 수혜 기대라는 내용으로 하이투자증권 레포트가 있었는데 한번 하방으로 쳐줬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와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 준다면 만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M 22년도 2분기 프리뷰, 다시 돌아온 일본 콘서트 한국투자증권 레포트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은 하락 추세 구간에 있다. 당일 성과를 평가를 해보자면 대덕전자 1.04% 상승 마감, SM 0.43% 상승 마감, 엑시콘 마이너스 0.42%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금리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시장이 좀 달러가 줄어들고 있어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흥국 디스카운트 및 횡보 구간에 있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아직 마이너스 20%대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은 1312원대로 큰 변동 없이 오늘도 지나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상승,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고점,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투자에 관한 명언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죠.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을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해서 세 가지를 하나 선정합니다. 강렬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건망 매도 의견 제시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덕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 신한금투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의 흐름은 추세 우상향 순항 중에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